무조건 성공한 마인드가 장착되는 30일의 기적. 성공한 사람들 보면 습관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데 66일 동안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30일만으로도 이제 사람이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습관을 하나하나씩 없던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생은 이제 저는 원래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게 그냥 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블로그나 인스타나 SNS들을 딱 보면은 흑수저가 일단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삶을 원해서 행동으로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불공평하다고 불공평한 걸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왜 우리가 그 한 개의 감옥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 대부분 자기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감옥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저는 하지 않고 그냥 말만 주저리 주저리 하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삶 스스로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좀 이제 보자면 이게 제가 한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이때부터 제가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30kg 정도를 뺐어요. 30kg 정도를 빼면서 이게 제가 마음 먹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때부터 이제 그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것들이 조금씩 이어져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체중이 한 74kg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때부터 이렇게 학창 시절 20살 때부터 하고 나서 이런 자격증을 많이 땄었어요. 이 자격증을 따고 이제 오른쪽에 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직접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을 제가 다 이제 조작을 할 줄 알아서 이거 통해서 이제 3D 프린터도 하면서 기계 설계 산업기사라는 자격증도 땄고 그걸 하면서 유튜브를 좀 시작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내가 만들어주고 그걸로 돈을 벌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2021년도. 그때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 그만큼 미쳐 있지 않았는지 이게 돈이 조금 안 되니까 바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를 시작 이유가 뭐냐면 와이프가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우울증도 심하고 이제 계속 집에 가면은 누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약을 2년째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그래서 이게 우울증으로 처져 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 이제 육아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육아휴직을 해서 이제 애들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반 이제 제조업에 다니는 이제 관리자 직장 뭐 괜찮지만 이거를 내가 계속 끝까지 다니고 은퇴 정년을 이제 맞이한다면 나한테 빛나는 내일이 있을까? 희망찬 내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봤는데 이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직장인들 월급 빤하잖아요. 뭐 3, 400 정도 많이 받으면 뭐 500까지도 가겠지만 사실 그게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동이체 때문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지금 셋이거든요. 셋이다 보니까 이제 커피 하나를 사 마시든 주스 하나를 사 마시든 2만 원, 3만 원 뭐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뭐 키즈 카페 하나 가려고 해도 2만 5천 원, 3만 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들한테는 부끄럽지만 아빠가 돈을 더 잘 벌면은 해줄게. 미안하다. 아빠가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번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는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조금 더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중첩돼서 있다 보니까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 그래서 간절함이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간절함이 생겼고, 내가 이제 행동하는 모든 시간들 한 우선순위를 이제 이 SNS 하는 쪽에, 그러니까 지식 창업하는 쪽에 내가 한번 몰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갔거든요. 그렇게 한 게 이제 3D 프린터였어요. 3D 프린터였고, 이걸 하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제품의 퀄리티를 또 높여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제가 그만큼, 이렇게까지 내가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 들면서 이제 잘 만든 사람 거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게 이 사람은 3D 펜으로 만든 게 아니고, 3D 프린터로 만든 게 아니고 3D 펜으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든 걸 봤는데 6년 동안 이거를 3D 펜으로 이걸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막 오일을 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왔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내가 만든 거랑 이 사람이 만든 거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 물론 기술력이나 이 사람이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6년 했고 나는 고작 2개월, 3개월 정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나자빠 떨어지는 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만난 게 책이었어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 독서 모임도 만들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독서 모임 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름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해봤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책이 10배의 법칙. 여기 중간에 왼쪽에 있는 10배의 법칙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10배로 사고하고 10배로 행동해라.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32가지 법칙을 지금 제 사무실 앞에도 붙여놨고, 제 집에 컴퓨터 위에도 이걸 붙여놨거든요. 힘이 떨어지거나 내가 이제 그 부정적인 이제 마음이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 문구를 다시 보고 힘을 내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좋아하면서 그 책을 기반으로 이제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실행하고 많은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전파를 했었는데 대구에서 한 1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 인스타그램도 계속 만들어 나왔었고 블로그 글도 계속 쌓아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글쓰기를 이제 굉장히 저도 힘들어 했었는데 이거를 블로그 글 하나 쓸 때 2,000자를 쓰는데 거의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0시간. 글 처음부터 끝을 맺을 때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깔끔하고 이제 조금 문맥상의 흐름이 이어지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10시간을 써지더라고요. 계속 한 며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계속 글로 이제 계속 쓰고 이제 이거 블로그 컨텐츠 만들고 인스타 컨텐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엉덩이에 막 종기까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걸 글쓰기 기술을 조금 얻어서 카피라이팅이라는 그걸로 제가 포장을 해서 그때 브랜딩을 한번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카피라이팅 비밀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그 와디즈에 펀딩을 한번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이것도 모르면서 글쓰기로 돈 벌겠다고 저거는 퍼널용으로 제가 한번 작성한 건데 그때 독서 모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와 이거 팔아도 돈값 하겠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책만 읽는 독서 모임보다는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했었는데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독서 모임을 이제 평균적으로 했었었고 뒤에 30분은 항상 제가 나가서 제가 실행하고 제가 만들어낸 성과물을 다 보여줬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80명 가량이 제 독서 모임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카피라이팅 강연도 여기 오른쪽 아래처럼 진행을 한번 했었었고 지금은 독서 모임을 안 하고 있는데 관둔 걸 조금 후회도 약간 해요.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새로 하는 블로그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일 방문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것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도 제가 좀 어떻게 테크트리를 타야 될지, 수익화 테크트리 타야 될지 제 머릿속에 구상돼 있고, 우리 왜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과거는 과거고, 현재에 충실해서 더 먼 미래를 다 잘 설계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뒤에 과거를 연연하지 않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현재 대한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경험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잠깐 잠깐 조금 조금 쌓아왔던 그런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 나도 할 수 있었다. 부정적으로 이제 가득 찬 저 스스로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저보다도 이제 저는 사실 이 앞에 책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는 책은 두꺼운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두꺼운 쓰레기. 저걸 왜 굳이 들고 다니면서 읽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동기부여 영상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랑 이제 책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유튜브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문장이나 글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밑줄을 다 치잖아요. 밑줄을 치면서 그거를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앞으로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려한 이제 그 영상, 음악, 이런 거에 이제 다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내 머리에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남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람들이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10배의 법칙을 보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보면서 이제 그다음에 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지금은 제가 굉장히 천천히 읽지만 30분씩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그냥 읽어요. 제 속도로 읽어요. 물론 속독이 좋고 많은 책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를 그냥 다 건너뛰고 그냥 핵심만 보면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보는 습관을 일단은 계속 가지는 게 제 목표고 조금씩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책을 골라내서 제가 습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기업학교에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학교에서 제가 이것도 그냥 기업학교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다 전화를 걸었어요. 다 전화 걸어서 우리는 이런 강의랑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한번 강의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어르신들이 듣기에 가장 적합한 강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 연락을 돌렸을 때는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요 사진에 이제 강의했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기업학교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다 연결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겠다 해서 처음 물꼬가 트여가지고 6개를 더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계속 이제 그 자기 확언이라든지 그냥 동기부여를 저 스스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이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독서대회 뭐 많이 한 타임 모여봤자 7명, 6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아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내용들이 다 책에서 보고 전문가들한테 다 들은 확실한 내용이니까 확실한 내용 가지고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자 해서 그냥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뭐 가정형 위센터, 뭐 대안학교 이런 쪽에서도 제가 나가서 했었고요. 제가 쥐꼬리만한 애드포스트 이제 그거 달고 체험단을 하면서 체험단을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테크트리를 저도 알아봤거든요. 테크트리를 알아봤는데 그 체험단을 깔아놓는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조회수가 이제 10,000명 정도 될 때, 블로그 조회수가 10,000명 이상이 넘어갈 때 그런 광고 업체에서 귀신같이 연락이 온대요. 원고료를 10만 원, 20만 원 줄 테니까 자기들이랑 계약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8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원. 그래서 저도 그 테크트리를 한번 타서 체험단으로 생활비를 먼저 아낀 다음에 그걸 포트폴리오로 제 블로그에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까지 가는 테크트리 만 명 이제 들어오는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매일 저는 1일 2포스팅을 정보성으로 챗GPT랑 리튼 그거 이제 글쓰기 AI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돌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전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어느 하나 빠뜨릴 내용이 없어요. 동기부여면 동기부여, 이제 그 목표를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우리 두뇌에는 망각 활성계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RAS라고.
그게 망각 활성계에 대한 줄임말인데, 내가 만약에 목표로 어떤 걸 설정했고, 사람들이 확언하고, 그걸 글쓰기로 해가지고, 내가 목표를 100번 쓰기 하는 거, 그게 이제 내 머리에 망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그런 몰입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망각 활성계가 그 몰입이라는 거랑 이제 좀 일맥상통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목표는 뭐다.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목표에 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눈앞에 이제 돈이 막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벌리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은 쥐꼬리만 한데. 그래서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 기술부터 빠르게 단련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다 그런 건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거죠. 우리 왜 큰 코끼리를 먹으려고 해도 조금씩 이렇게 잘라 나가서 그 목표를 수립해서 조금씩 단계별로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 내 기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그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책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풀어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하여튼 저자들이 이제 부부인데 엄청난 이제 갑부더라고요. 지금 부를 많이 이루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인가 다 끝까지 읽었거든요. 한 일주일 한 반 정도 걸렸는데 새벽에 계속 짬 나는 대로 짬 나는 게 아니지. 새벽에 항상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읽고 1시간 블로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읽었는데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인드면 마인드,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고쳐 쓰지를 못하니까 이제 남을 어떻게 고쳐 쓰겠어요. 남을 어떻게 고쳐.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기도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저한테 풀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있으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에너지 뱀파이어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내 에너지를 깔아먹고 내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 저는 차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사람 고쳐 쓸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장 나지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환경이나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만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아오면서 망가진 거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고장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극적으로 바꾸고 그러려면 전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 있고 애가 셋이고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 들어와야 내가 이렇게 턱 밑까지 차올라야 뭔가 동기가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지 절박함이 생기지 아니면 절대 사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카피라이팅 하면서 글쓰기나 카피라이팅 강의나 많이 했었거든요. 글쓰기 할 때 옆에 칼 놓고 있으라 해요. 칼 놓고. 그거 오늘 3천자 못 쓰면 그 칼 옆에 진짜 내 손 찌를 각오하고 하라고. 저는 그렇게 동기를 없으면 만들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기가 없는데 고장난 게 고쳐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간절함을 만들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계획에 대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뭐 사고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관점, 행동 저는 이 모든 게 다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이제 카피라이팅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과정을 쌓아가면서 떳떳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이제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봤을 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못 이루지라는 거를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또 생각해서 내 강의를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부터 장착이 되고 내 마인드부터 장착이 되고 학원을 하든 글쓰기를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거에 있어서 1시간, 2시간 동안 뭘 했는지 스스로 블로그에 계속 기록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곳에 시간을 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 지식 창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동기부여 될 만한 게 없거든. 간절함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제껴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결제를 했었어도. 그런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뤘나라는 통계적인 수치를 이제 보는 거에서도 저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놨거든요.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자.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과 행동이 막 딴 데 가 있고 그러면은 시간이 막 그냥 없어요. 또 바빠. 정신 사나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 구조가 이런 것 같거든요. 저는 막 잡생각이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저녁에 가서는 이제 누구랑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누구랑 전화하면서 좀 수다 떨지? TV 뭐 보지? TV 프로, 예능 프로 재밌는 거 뭐 있지? 영화 재밌는 거 뭐 나왔지? 저도 마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요. 2023년도에 마블 영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목표로 하는 행동에 시간이 쓰이지 않는 거를 지금 웬만하면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빡빡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 뭐 본사 직영으로 제가 소속된 점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저는 사실 마인드를 바꾸려면 이렇게 생각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생각부터. 내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채울 수 있게끔, 그것부터 채워나갈 수 있게끔 잡생각들, 시간들 다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게임이고, 뭐 TV고, 아니면 맛집이고, 그런 뭐 카페고, 뭐 어떤 걸 체험한다는 문화생활,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다 비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벤치마킹 해라. 컨텐츠 뺏겨라. 그러면서 네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창의성을 한 꼬집만 넣어라. 그러면 새로운 컨텐츠가 탄생한다. 뭐 그렇게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막 그런 생각적인 부분들을 더 집어넣고 하려면 꾸준하게 자기 이런 마인드를 다져 나가지 않으면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르다가 미끄러지는 꼴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런 걸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중도에 안 되나 봐. 블로그? 그냥 레드오션이지. 아, 인스타? 몇 년 동안 해먹었어. 레드오션이야.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는 사람, 내 말고 블로그 강의 가르치는 사람 많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 많고, 동기부여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그거 지금 채널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이래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해서 다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런 공간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는 아주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처럼 미비한 확률일지라도 그 미비한 확률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탐구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그걸 설정했으면 그 이뤄낸 사람들을 집요하게 한번 벤치마킹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달 그렇게 막 이뤄내고 블로그 하는 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블로그 글 쓰는 것보다도 굉장히 서치를 많이 해요. 내가 키워드 이제 상위 노출로 시키려고 하는 그 키워드로 먼저 키워드 상위 노출이 된 사람은 어떻게 썼지? 어떤 챕터를 가지고 나눠서 썼지? 그리고 어떤 이제 어체로 썼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했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 제목을 만들었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치를 많이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그것들은 제 블로그 통계 지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키워드로 내 쪽에 지금 내 글을 많이 보고 있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봐가면서 블로그에 이제 내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는 것도 다 이제 접목해서 보고 내 스스로 이제 2024년도에는 또 블로그가 막 로직이 많이 바뀐다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AI가 진짜 실제로 써가지고 복붙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다 걸러내질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복붙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 어투로 바꿔버려요. 그냥 다 읽고, 빠르게 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이제 깔리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저는 책이나 그런 자기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변하지 않고, 그냥 당장 이제 블로그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 인스타로 세 달 만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그 번데기 속에 그걸 깨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에 이제 고비가 와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블로그를 열심히 해도 이제 저도 이제 아예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키운 거라서 지금 많이 갔을 땐 조회수 700 가고 지금 이제 애드포스트 쥐꼬리만큼 나온다 해도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그걸 세팅한 지는 11월 27일 날 시작했어요. 근데 4만 원, 5만 원 하면은 나름 애드포스트 수익 치고는 초반 수익 치고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그걸 쥐꼬리만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테크트리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사실 잘 모르고 이러면은 막힐 거예요. 그런 블로그를 해도. 2달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조회수가 안 되고 애드퍼스트는 왜 수익이 안 나지? 모르면은 그냥 자기가 안 된다 생각하고 플랫폼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점을 여러 가지에서 다 끌고 오잖아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는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건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걸 갖고 왔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 동기, 자기만의 동기가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 동기랑 행동이랑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하나하나의 우리 왜 퍼널할 때 이제 작은 계단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깨달음이 만들어져야 이제 큰 계단까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부정적인 사람한테도 저는. 그래서 네가 뭘 해줄 건데 이렇게 보통 이제 이걸 강의로 많이 런칭을 한다 하면 물어봤을 텐데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거. 생각이 생각에서 끝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제가 원래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하시면. 그래서 이 두뇌를 약간 꽃밭으로 만들 그런 생각까지 했었었거든요. 근데 뭘로 해줄 건데? 보통 이제 물을 건데 그 블로그라는 도구. 블로그가 제가 여기서 진행할 거는 글쓰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문맥이나 단락 이런 거를 뭐 퇴고를 해주고 어떤 부분이 잘 됐다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글로 써내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남들한테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쓰는 거는 보통 이제 노출이 안 되고 그러겠지만 내가 이전에 10일 전에 썼던 내용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10일 뒤에는 어떤 위치에 와 있지 어떤 수준으로 사고의 능력이 올라갔지 라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이제 블로그 비밀 댓글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쫓기셨군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로 하시는 이제 돈 버는 거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물어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SNS 그 블로그도 해봤고 인스타도 해봤고 유튜브도 이제 그 한 2달 만에 한 구독자 680명 정도 만든 그런 목적인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 오다 보니까 그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하고 마인드가 좀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마인드도 채워주고 이제 지식 창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얻어갈 게 많겠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판단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집요하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강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블로그를 하고 있나? 제가 그 강의한다는 사람들 이제 블로그 찾아서 지수를 조회해 보잖아요. 상위 30%, 40%인 사람 많아요. 제대로 지수도 안 돼 있고 그걸 잘 모르고 현재에 지금 블로그가 어떻게 써야 상위 노출이 되고 어떻게 애드 포스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체험단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배우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비용을 아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마인드가 그 사람이 저랑 하는 거에 있어서 30일 만에 바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하지만 어쨌든 천천히 하나하나씩은 깨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를 제가 갖다 놓은 이유도 이런 큰 나무들은 서서히 천천히 자라는데 약재로 쓸 때는 그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커가는 와중에 이런 무당벌레들이 조금씩 달라붙어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감옥처럼 내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이나 데일 카네기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야. 생각보다 그거를 직접 대면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사람들도 그냥 반짝 스타가 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그런 이제 구장에서 자기 혼자 남아서 드리블 연습, 슈팅 연습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누군가는 100번 했으면 이 사람은 1000번을 했을 것이고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월드 클래스가 됐지 않을까 보고 있고 김연아, 뭐 오은영 다 똑같겠죠.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스스로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난 할 수 있다, 된다. 특히나 이게 운동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정신적인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 암시를 항상 걸고 운동을 이렇게 경기를 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난 요번에도 이제 슈팅 못 넣을 거야. 골 못 넣을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난 오늘도 두 골, 세 골을 넣어서 우리 팀에 활기를 불어넣는 뭐 이번 달에 뭐 이제 우수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제 노하우로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나 그런 이제 SNS 노하우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단련시켜 줄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 당신의 마인드를 뒤바꿔 줄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사실 안 들을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신 분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인생 기대하는 거 정신병 초기 증세다. 항상 그렇게 이제 야, 니 부자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야, 니 그 자기 친구 자기 개발하는 친구거든요. 자기 개발하는 자청은 2시간 동안 책 보고 글 쓰고 했대. 그러면 그거 똑같이 해봐. 못해요. 못해. 예. 네가 없는 기술 단련하는데 하루에 30분씩 계속 습관을 만들어 봐. 못해요. 야, 책 봐. 책 보고 느낀 점 밑줄 긋고 블로그에 남겨봐. 못해요. 그런 걸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인생을 산다,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망상가예요. 망상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이 글귀 알지? 저는 이걸 다 묻거든요. 그래, 동기부여 글귀가 나오면은, 그래, 이 말 다 안다. 알면은 네 왜 안 하는데? 네 왜 안 하냐고. 똑같이 왜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성공에 대해서 그런 글귀들 다 알면서 왜 안 하냐고. 그냥 망상가일 뿐이야. 미안하지만, 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스스로 네가 지금 현재에 있는 네 위치를 잘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위치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내 마인드를 30일 뒤에 발견을 한다면 근데 30일 뒤에 발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파면서 끝까지 이제 파내야 되는데 못 파면 보물을 못 캐는 거고 엄한데 계속 옆에 여기 보물 못 캐면 여기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고 여기 가서 또 삽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랬었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10배의 법칙을 한 달 정도 이제 꾸준하게 봐가면서 하루에 10페이지나 20페이지 봐도 한 달 동안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페이지, 20페이지에서 그 사람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짝대기 뭐 필기를 하든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글귀를 보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그거를 저는 계속 블로그에 써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제 뒤에서 봐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링크를 주면 제가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목표는 이거라고 하셨고 지금 지식 창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타로 카드로 뭐 점을 보시는 거 아니면은 맛집으로 뭔가를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 수준 미리 캔버스를 다룰 수 있나 아니면은 SNS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나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봐가면서 이 사람들을 피드백 해줄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 그 블로그 1일 1포를 하는 그 글들에 대한 제가 실시간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